자, 여러분들, 자료 다 받았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 꼭 합격자 모임 날 오세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몇 부분이 있거든. 그거를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가면서 요약 정리하면서도 해결을 할 것이고, 오늘 같이 이렇게 한 시간을 내어서 등기부를 오늘은 이제 마스터하고 가는 겁니다. 등기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동영상으로 올라가거든. 그게 이제 자료도 올라가니까 출력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볼게요. 여기에 쭉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처음에 보니까 등기부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거든. 이거 같은 말이라, 같은 말인데, 여기 보면 전체를 말하느냐, 하나를 말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그냥 잠깐 보면, 오늘날 등기부는, 여러분들 부자라는 거는 장부입니다. 장부. 지적 공부, 이게 공유지 연명부, 이 장부거든. 장부는 종이지, 종이. 근데 오늘날에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럼 요 컴퓨터 기계 있죠? 이게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럼 여기 보면 요 한 장 있죠? 요 한 장. 그럼 여기 안에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있답다. 있지. 이거는 등기 기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등기부 예를 들어 반출한다, 열람 발급을 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반출은 등기소 안에 있는 장부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기계가 나가는 거는 반출입니다. 반출. 종이 한 장이 나가는 거는 반출이라고 부르지 않고 열람 발급이지. 그럼 우리 이제 등기부는 이라죠.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뭐다? 없다. 그러나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네,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가 있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이건데 자, 등기가 끝났다면은 끝났다는 증명서를 줍니다. 증명서. 그게 등기 필정보예요. 그럼 이거 읽을 때는 이 속에는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거든. 그럼 읽을 때는 전부 다 읽지 않습니다. 그냥 등기 필정보 이것만 우리가 읽어요. 그죠? 그럼 등기 필정보만 읽어도 그 속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네. 그럼 읽을 때는 그냥 등기 필정보 이래만 읽습니다. 그런데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말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차이예요. 그럼 여기 스티커 있죠. 그죠? 요거를 탁 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럼 여기 보면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부르고 이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이걸 등기 필정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필정보하면 이 내용이 다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단락을 보면은 이게 등기 필정보이라면은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완료 통지서 하면은 이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이것만 있는 거라. 그럼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등기가 끝났다면은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거든. 그럼 새로운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예외. 그래서 이제 답은 이거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나 끝났다는 거는 알려는 줘야 안 줘요? 줘. 그게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러니까 우리 법에 등기 완료 통지서는 6개거든. 좀 전에 3개 했죠. 자, 하나가 관공서가 있죠. 관공서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니까 작성할 필요가 없어. 그 대신 등기가 끝났다는 걸 알려줘요. 자, 마지막에 봅니다. 등기 필정보가 분실을 했거든. 그럼 재발급은 안 돼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이때 직접 갈 때는 인감을 들고 가야 돼.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는 의뢰 신분증과 인감을 보고 본인 여부 했다면 말소 등기 해주거든. 해주고 난 다음에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요, 안 알려요? 알려. 요게 등기 완료 통지. 여기는 포괄적인 공부는 이만을 딱 하면 돼요. 등기 필목 분실했을 때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고래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나왔는데, 요 글자를 볼게요. 등기필정보 제공이라는 말이 있고, 등기필정보 통지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면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 쓰는 말이에요. 통지라는 거는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을 딱 잡으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답은 전부 다 의무자입니다. 오케이? 네. 권리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권리자거든. 그러면 신청할 때 답은 전부 다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끝났을 때는 등기부상에 올라가는 거는 무슨 자? 권리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신청, 접수, 심사, 등기 실행, 등기 완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 위에 거를 딱 봅시다. 여기는 누가 키다? 의무자에. 여기는 누가 키다? 권리에. 그러면 이제 용어를 보면 제공이라는 말, 제출이라는 말, 첨부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 신청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청할 때 답은 전부 다 의무자가 답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정리를 할 때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신청할 때는 누구밖에 없다? 갑. 그럼 갑이 의무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신청할 때는 답은 갑밖에 없어요. 그럼 신청할 때 답은 전부 다 의무자가 답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공했다, 제출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전부 다 앞에는 전부 다 의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가 제출했다 이러면 전부 다 X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도 갑입니다. 접수를 받았을 때도 누굽니까? 갑. 심사를 하고 있을 때도 누구다? 갑. 그럼 여기까지 답은 전부 다 의무자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등기가 된다는 거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자고? 권리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누가 나온다? 권리자가 나온다. 그러면 요 란에서는 권리자가 나오고 요 란에서는 의무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이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공동신청 및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여기서부터 공동신청 나오죠. 그럼 답이죠. 그러면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공동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공동신청은 전부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오케이? 전부 다. 오케이? 네. 근데 단독 신청은 의무자가 없어. 그거 없으니까 안 하지. 그러나 예외 하나 있는데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의무자 권리자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해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거든. 그럼 자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등기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답입니다. 이 사람이 등기 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받아가면 이 사람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송에서 이겼다.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라.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돼요? 해.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이 등기를 안 넘겨주면 이 사람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성소한 등기 무슨 자? 권리.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권리자니까 안 하는 거라. 이 사람은 의무자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는 요령은 공동신청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단독 신청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성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은 이제 봐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거든. 그러면 작성했다, 통지했다, 교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가 끝났다는 거라. 그러면 끝났다는 거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그러면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답은 전부 다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답 이랍니다. 등기가 끝났다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는데 법에는 이래 놓습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거든. 요 새로운이 시작 보조, 설정, 이전. 그러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그러면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처분의 제한의 등기 이런 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안 해.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그럼 이제 보존, 설정, 이전이 새로운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 무성구, 을구. 그럼 표지에 보이는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자, 여기서 핵심은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시험 문제래. 그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소유권 보존,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하네요. 안 해. 그걸 핵심이다 이 말. 하는 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출하는 거를 묻고 여기는 작성하는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예외를 묻는데 예외. 그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소유권 보존 요 세 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는다 안 합니다. 관공서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그걸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하고 제공이 나오거든. 그걸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그럼 소유권 보존하면 이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들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지. 그러면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안 줘요? 줘. 이 말은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을에게 보존 등기 이거를 받았다 이말. 받아요. 요걸 받았어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스티커를 떼면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받았어요. 받았다면 이제 을에게 매매를 하는 거라. 자,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매매를 하면 이 사람은 매도인 뭐선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앞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뒷면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여기 보면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요거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이게 등기필 정보거든. 보면은 이게 무슨 번호? 일련번호. 요게 무슨 번호? 비밀번호. 그러니까 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그 신청서 이 칸에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O다 X다? 여러분들 제출이라는 말은 종이를 내는 게 제출이지. 오케이? 네. 그러면 원래 정확한 표현은 제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공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종이로 내는 게 아니고 등기필 정보에 나와 있는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요 신청서에다가 쓰는 거예요. 요걸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래 되는 겁니다. 종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종이에 나와 있는 번호를 여기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을이 또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거든. 그 매매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작성을 할 때 을이 요 보존 이전 등기하고 받은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답다. 이제 그거를 을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여기다가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에게 또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딱 정리를 하면 제공은 신청할 때 의무자가 하는 것이고 작성하여 통지는 끝나고 난 다음에 권리자에게 작성하여 통지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작성하여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권리자. 감 잡았어요? 네. 제공을 물으면 신청, 의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통지를 물으면 권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공을 물으면 무슨 자? 의무자. 통지를 물으면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자, 그러면 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로 들어가거든.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차이가 뭐냐면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설명. 요게 차이 나는 거라. 근데 접수연월일, 접수연월일은 같아. 동일해요. 근데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한다는다. 안 한. 갑골구에는 기록을 해야 하네요. 해. 요게 있거든. 그래, 여러분들 답은 이거거든. 갑구. 요래하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건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구 이러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무슨 번호? 순위. 그럼 요래하면 구가 같아, 다르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 등기부에는 접수연월일만 쓰면 되지 접수번호를 왜 쓰는데 그거는 갑구와 을구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갑구와 을구의 분쟁이니까 표제부와는 관계가 시작 없다. 그럼 표제부는 접수연월일만 쓰고 접수번호는 쓸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거든. 건물은 다시 우리가 그냥 일반 건물입니다. 집합건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지. 나오면은 답은 이게요. 갑골구, 갑골구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 표제부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봅니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건물등기부의 표제부거든.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잠깐만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시작. 건물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구조, 종류, 면적.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럼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 있다면 여기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지. 그럼 토지등기부 표제부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그럼 여기에 건물등기부가 있거든. 이게 건물등기부의 표제부라. 시작. 소재, 지번, 여기에 건물, 여기 명칭이 빠졌네요. 그죠? 명칭, 시작, 번호. 그럼 여기 건물에 뭐다?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 100이 뭐다? 지번. 그러면 단독주택은 명칭이 일반적으로 없지. 맞아요. 그러면 다른 거면 2층, 3층 이런 거는 명칭이 있을 수도 있다, 있지. 번호가 있을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있으면 써주고 없으면 안 써주면 돼요. 건물의 내역입니다. 목조, 기와가 시작, 구조. 단층주택이 시작, 종료, 150이 뭐다? 면적.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와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의 차이점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직 출제한 적 한 번도 없고 묻지도 않더라고. 그럼 차이 나는 거는 갑구와 을구의 차이 나는 겁니다. 일단 표제부와 갑구, 을구입니다. 이거는 갑구, 을구거든. 자, 여기 보세요. 무슨 거? 갑구, 무슨 거? 우리나라 등기부의 갑골구는 전부 다 양식이 같아, 안 같아? 양식이 같아라는 말은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라 기타 사항,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그럼 제가 얘기를 볼게요. 이건 표제부입니다. 이거는 갑구입니다. 그럼 차이 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여기에 1, 2, 3, 4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접수죠. 이게 접수 연월일. 이게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다. 맞아요. 그러면 표시번호는 표제부, 순위번호는 갑구,
얼구.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기록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갑골구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해야 하네요. 해. 그것만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요 차이와 요것만 딱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낫다 이 말.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먼저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그럼 요 건물 등기부는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험에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묻고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차이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계속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동입니다. 표제부 있죠? 여기는 갑골구는 있답다. 잠깐만. 101동 1701호지. 요 101동이 이거지. 1701호가 이거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표제부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표제부가 몇 개? 2개.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표제부와 이 표제부의 차이점을 시험에 물어요. 그럼 여기 표제부는 시험에 낼 게 하나 있어. 그럼 이제 요 2개의 차이점을 먼저 보러 갑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아파트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거든. 그러면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게 이제 대지고.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를 표제부가 2개다며 2개. 그래서 일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뭐다? 있다. 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라. 상하로 나누. 오케이? 그러면 상에는 뭐를 표시한다? 시작. 일동 건물의 표시. 하에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 상단에는 시작.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가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소재 지분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전유 부분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지. 백이 먹고 지분이지.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동의 소재지분과 1701호의 소재지분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기 때문에 일동에만 기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전유 부분에는 소재지분 명칭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봅니다. 여기에 일동이 나오죠. 자, 먼저 갑니다. 이거는 뭐다? 토지. 이거는 뭐다? 건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따로 있어. 오케이? 네. 그런데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그거는 없어요. 오케이? 그 말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이게 하나. 두 번째,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토지를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 이제 답입니다.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가.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라.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상하로. 오케이? 그러면 요 아파트 101동의 자리를 건 토지가 있다. 이게 토지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 말. 그러면 요 건물을 나타내는 거 1701호를 나타내는 거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저는 구분을 시켜놨지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이게 한 개입니다. 이게 한 개인데 위를 뭐라고 부르고 상, 아래를 뭐다? 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럴 때는 답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읽을 때는 토지를 먼저 읽습니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지목을 대로하고 면적이 5,000제곱미터 위에 레미안 아파트 101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33층 아파트고 1층의 면적이 1500제곱이고 2층의 면적이 1500제곱이고 33층의 면적이 1500제곱이고 지하실의 면적은 1000제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33층이죠. 그럼 1층부터 33층까지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동, 이하동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씁니다. 문서에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33층 아파트고 1층의 면적이 1500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도면을 보고 싶거든. 도면을 묶어놓은 장부 3권째 7페이지를 보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의 도면을 볼 수 있다. 이래 됐어요. 그럼 이게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거를 알아야 돼요. 아니 이거는 알 필요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기록하느냐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시작. 1동.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그럼 이제는 1701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봅니다. 이게 1701호입니다. 됐죠? 그러면 1701호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답다. 있지. 그게 대지 사용권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보세요. 1701호를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1701호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 이거다 이 말. 자, 그럼 여기 보면 1700m 1호. 그럼 1701호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을 소유권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해했죠? 그럼 이 소유권은 여기 사는 사람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지분이 있다. 그럼 5,000분의 몇이다? 77. 그 말은 아파트 땅의 면적은 5,000이고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했다? 했다? 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물을 때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일동의 표제부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차이를. 자, 그러면 차이는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맞아. 그럼 시작. 번호. 그럼 한 장 넘겨볼게요. 시작. 번호. 번호지. 그럼 여기는 소재, 지번, 명칭을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의 표제부에 들어가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안 들어간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요거 차이 됐죠? 자,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요 위에서 차이는 소재, 지번, 명칭이 차이예요. 아래에서 차이는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시작. 1동.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대지권의 표시는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다. 이 말. 됐죠? 그럼 1동에는 소재지번 명칭을 기록하고 전유 부분에는 소재지번 명칭을 기록하지 않는다.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에 들어가고 대리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간다. 그걸 외운다 이 말.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볼게요. 요 두 개거든. 요 두 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보존. 자,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일동 표제부에 아니라 전유부분 표현합니다. 자, 그럼 요 두 개를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101동을,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어. 그러면 공용 부분이지. 표제부밖에 없어. 근데 규약을 폐지가 전유 부분으로 만들겠다면 전유 부분으로. 그러면 요거를 산 사람 있죠. 그죠? 전유 부분으로 요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존 등기한다면 O, 이전 등기한다면 뭐다? X. 이거 딱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잠깐만. 나중에 가면 이름을 뜻의 등기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뜻의 등기.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 공동담보라는 뜻의 등기, 이게 먼저 나와.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이게 나와. 그럼 나올 때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봅니다. 출제윤이 물을 때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기록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어디다가 기록한다? 자, 여러분. 자,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이해됩니다.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순서는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바로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은행에 저당권 설정해서 30억을 빌린다 이 말. 요 빌린 돈 갖고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요 빌린 돈 갖고 모델하우스 짓고 광고 나가는 광고.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면은 자 분양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1차, 자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이래 쭉쭉쭉쭉 올라가지. 올라가가 마지막에 잔금을 받지. 받아가 받은 잔금으로 은행에 요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요 소유권과 요 소유권을 분양받은 사람한테 넘기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이 아파트가 50가구는 분양이 된 거라. 50가구는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당권을 말소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한테는 등기를 넘겨야 되거든. 넘길 때 당신이 샀던 이 아파트 땅에 현재 30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쉬운 말은 이 말입니다. 일동이나 전후부분을 모르니까 공부하기가 쉬워요. 왜? 일동이나 전후부분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거는 일동입니까? 전후부분입니까? 그 전후부분 등기부에다가 현재 당신이 샀던 이 아파트 토지에 건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볼게요.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은 이제 그 쉬운 거거든. 잠깐만 요리라 볼게요. 대지 사용권은 말 그대로 해독을 합니다.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에요.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지상전세 임차권이 될 수도 뭐다? 있다.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라는 말이고 대지 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라는 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네. 남의 땅을 빌려서 빌딩을 지었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권이다? 대지권이라. 그러면 분리 처분할 수 있으면 대지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분리 처분.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요 1701호가 전유 부분이다, 전유 부분 아니다. 그럼 요 소유자가 갑이라고 봐요. 그러면 갑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권으로 사용한다? 소유권. 요거는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5000분의 7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다? 갑. 그럼 요 두 개는 분리가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갑이 1701호를 을에게 매매하면 갑이 이 토지에 갖고 있던 대리사용권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럼 요 두 개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 말은 딱 합니다. 그러면 대지권 변경 등기를 구분건물 소유자 중 1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오덱스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대지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제보다 갑골고다. 표제보는 항상 대위 신청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는 없거든. 맞아요? 그럼 대리권 변경 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요 두 개거든.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자, 이 말입니다. 집합 건물은 답입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따로. 그 다음에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일동의 표제부가 있고 그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다. 그럼 일동 표제부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록을 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리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지금은 일동과 전유 부분은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건물입니다. 이제는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면 아파트 건물이 있고 아파트 토지가 있다. 자, 이때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이게 나와요. 대리권 등기는 두 번을 하는 거라, 두 번. 그래서 요 글자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토지 등기부 어디에 한다? 요 해당 구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 그럼 소유권이면 갑구로 가는 것이고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뭐로 가는 거고? 을구. 요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등기관이 몰란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을 때 여기서 터는 거예요. 여기다가 표제부이라면 OX다. X. 신청하면 뭐다? X.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다시 봅니다. 답입니다. 먼저 요 말하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건물 등기부에도 대리권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토지 등기부에도 해야 하네요. 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그럼 한양 땅 넘깁니다. 이게 전유 부분이지. 맞아요? 네. 그럼 전유 부분이라면은 1701호에 사는 구분 건물 소유자가 이 땅에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요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무슨권, 소유권,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 대지권 등기라. 그럼 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1701호 지금 등기부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 1701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도 있다. 그럼 토지 등기부입니다. 그럼 이거는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거? 갑구. 여기에 무슨 거? 을. 그럼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로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무슨 권? 대리권. 그럼 요거는 지금 토지 등기보다 건물 등기보다 토지죠. 그럼 이거를 부를 때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렇게 부른다.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여기서 소유권이 대리권 이래 나오잖아요. 요거는 뭐라고 부른다 시작 대지권 등기. 자, 이거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의 대지권은 소유권이다. 이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대리권의 소유권이면 갑구로 가는 겁니다. 대리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무슨 구로 한다? 얼구. 그럼 여기서 칠판을 잠깐 보세요. 요거는 무슨 구? 갑구. 요거는 무슨 구? 얼구. 잠깐만 보세요. 2025년 3월 7일입니다. 2025년 3월 7일입니다. 요거는 127호, 이거는 120m 3호. 그럼 이 두 개가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갑구고 이거는 얼구니까 뭘로 간다? 접수번호로 가는 거지. 맞아. 이 순위번호가 몇 번? 2번. 이 순위 몇 번? 3번. 갑구와 얼구는 순위번호를 갖고 따진다. 접수번호를 갖다 접수. 요게 접수번호. 그래서 대지권이 딱 나오면 해당 구이라면 시작 접수번호 이렇게. 접수번호하면 O, 순위번호하면 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제일 궁금한 거 이거거든. 오늘은 이거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인데 이러면 피부에 안 하다. 피부에 안 하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보면 이 시험에는 이걸 갖고 못 풉니다. 시험에는 다른 걸 갖고 풀어야 되거든. 자, 그럼 한 번만 더 할게요. 1701호에 사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죠. 그럼 이 두 개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01호를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 갑이 대지 사용권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매매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 요것만 매매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분리처분할 수 시작 없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딱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요 1701호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사용권으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다? 갑. 결론입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갑이 을에게 1701호 전유 부분을 매매하면 이 대지사용권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요거 이제 위에 거 봅니다. 그러면 문 읽으면 이거는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저당권, 처분해지 않으니까 할 수 시작 없다.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럼 여기 토지만 소유권, 저당권, 처분해지 할 수 시작 없다. 잠깐만.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다면 답은, 잠깐 봅니다. 요게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면 요것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잠깐만. 이게 을에게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요것만 가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것만 가는 건 안 된다는 게 문자로 말하면 건물만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시작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된다는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잠깐만 요거 볼게요. 갑이 이때는 단독주택을 갖고 우리가 이때 아파트를 갖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집 우리가 말하는 이 빌딩을 갖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빌딩. 그러면 요게 우리 학원이 빌딩이다, 빌딩 아니다? 빌딩. 그럼 요게 빌딩의 요게 건물의 주인이 누구다? 갑이지. 그러면 땅의 주인이 누구다? 갑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 건물 있죠? 요 건물을 을에게 전세 준 거예요. 답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 누구다? 가. 건물만 전세 주더라 하더라도 토지 다로 건물 다로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건물만 전세 줄 수는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아니, 이거 전세 주더라도 이거와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토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소, 토지만 전세 줬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 이해됐다, 안 됐다? 아, 그럼 너무 쉬운 건데. 맞아요? 네. 그럼 시험은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더 쉬워.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땅 주인이 있어. 땅 주인이. 요 땅 주인이 여기 누구로 나와 있다? 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땅을 빌린 거예요. 땅을 빌리고 설정할 수 있는 등기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성권자, 시자, 지상권자, 땅을 빌려주는 토지 소유자는 시자, 지상권 설정자. 그러니까 요 갑이 을의 땅을 빌렸다 이 말. 빌리고 난 다음에 갑이 여기다가 빌딩 세웠다 이 말이에요. 빌딩 세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건물은 누가 세웠어요? 가. 그럼 이제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건물 주인은 누구다? 가. 지상권자가 누구다? 가. 그럼 요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딩에 땅을 빌려주고 지루를 받는 사람은 누구다? 을.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을은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건물에 대한 권리는?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갑이 들어가면 전부 다 시작 X. 을이 들어가면 전부 다 O. 그러면 갑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가 안 되는 거지. 을은 토지에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건물에는 권리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럼 시험에 딱 들어가면 답은 이겁니다. 갑이 들어가면 전부 다 X입니다. 그럼 갑이 들어가면 전부 다 X라는 건 갑이 건물만 소유권, 저당권, 처분이랑 할 수 시작 없다. 자, 요거 이해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상권자가 누굽니까? 갑이 그러면 지상권만, 전세권만 이전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지상권에,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갑이 들어가면 전부 다 X입니다.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을은 이 빌딩에 땅을 빌리고 지료를 받고 있는 을은 토지에 대한 권리만 있어요.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분리처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들어가면 전부 다 O입니다. 다음 을인지 갑인지 하게 합니다. 대지권이 지상권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할 수 시작 있다. 대지권이 전세권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저당권 설정 누굽니까? 을. 할 수 시작 있다. 대지권이 전세권일 때 전세권만 이전 누굽니까? 가. 할 수 시작 없다. 대지권이 전세권일 때 전세권의 저당권 누굽니까? 가. 할 수 시작 없다. 그러면 감 잡았다 안 잡았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가볍게 해결했다, 안 했다? 해체.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하나만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물을 때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복구를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가 나오거든. 거기서 보존은 두 개로만 나누세요. 그럼 일단 이거를 영구 보존이 있다, 10년 보존이 있다, 5년 보존이 있다, 1년 보존이 있다. 그 법에 그렇게 나와. 그렇게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대로 두 개만 딱 외우거든. 하나는 등기부, 하나는 신청서. 요래만 외우면 돼요.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신청서는 몇 년? 5년. 자, 여기에 보조기억 장치는 몇 년? 5년. 여기 법에 올해 새로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자, 힌트 낼게요.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폐쇄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덱스다. 등기부나 폐쇄 등은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는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시작. 등기부의 부속서류. 요 두 개는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잠깐 보세요. 여기를 잠깐 보세요. 요거는 무슨 기록? 등기록. 요거는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그랬죠. 요 부자잖아요.
그럼 반출하는 거는 종이 한 장이 나가는 거다. 컴퓨터 자체가 나간다. 컴퓨터. 이 반출을 말할 때는 부자라고 써야 되고, 열람 발급을 말할 때는 기록, 등기 기록이라고 써야 된다. 이 말.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요거는 조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말은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라는 경우를 재원은 반출할 수 없다. otherwise,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는 반출할 수 없다. otherwise, 자, 그걸 들어봅니다.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otherwise, 이 두 개를 합친 글자가 이거지. 맞다, 맞다? 와차잖아요. 등기부와 부속서류라는 말에 등기부도 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되고 둘 다를 합친 글자예요. 잘해야 돼요. 국어 시간이거든. 맞아요. 같은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신청서는 우리가 수사기관에 영장이 있으면 나갈 수 시작. 요 감 잡았어요. 네. 오늘 요런 것만 잘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 그냥 답은 이겁니다.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는 등기부가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방지를 취해야 될 권한은 대법원장인데 이걸 아랫사람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그럼 여기 보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를 때는 정합니다. 등기부가 중요하다. 신청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한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한다. 이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를 잠깐 한번 봅니다. 열람 발급이거든. 그럼 열람 발급할 때 요 두 개는 같아 안 같아? 자, 근데 요거를 조심합니다.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폐쇄 등기 기록도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그런데 폐쇄 등기 기록은 전부 증명서는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일부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시작 없다. 그러면 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세 개는 답이 같아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 안에 뭐만 된다? 열람.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 기록하고 기타 이래 버리면 돼. 등기 기록하고 시작 기타 이래 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응용을 안에 보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허용한다. otherwise, 그러면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면 otherwise, 오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위임장에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임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도민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넓은 의미로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 누구나. 그러나 의사표시,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맞다, 맞다? 맞죠. 구별했죠? 네,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에 하이라이트를 지금까지 딱 한 거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대지권의 표시는 전후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하고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직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장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나왔죠? 그럼 그건 무조건 답입니다. 왜 그러냐? 나머지는 전부 다 건물 등기부에 하는데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만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라. 오케이, 그게 무조건 거기서 나오면 답이에요. 감 잡았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대리권의 소유권일 때는 항상 이래만 생각하세요. 값, 요렇게 하면 딱 묶으면 돼. 오케이? 네. 그러면 값이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러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소유권 저당권 처분의 제한은 O-다, X. 용의권은 뭐다? O. 맞아요? 네. 그럼 아까 갑을 이럴 때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이럴 때 지상권자가 갑입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다? 을. 그러면 갑이 놓으면 꺾을자는 전부 다 할 수 시작 없다. 을이 놓으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됐죠? 네. 자, 잘했습니다. 책을 덮으세요.